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최저임금 소식 그리고 주말 공연 행사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로 정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아침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기준 9,620원보다 2.5% 높아진 건데요. 음.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요구를 해왔던 그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돌파는 사실상 좀 실패한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고수하며 최저임금 10,000원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전 6시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0,000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나와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06만 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월급으로 치면 5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네. 셈인데요. 이 인상률이 2.5%면 뭐 역대 인상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462.5원과 487.5원으로 이 첫 해에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했고요. 네. 또 꾸준히 높아져서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엔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니까요. 2019년엔 8,350원으로 10.9%, 2020년엔 8,590원으로 2.87%, 2021년엔 8,720원으로 1.5% 인상했고요. 네. 2022년인 작년에는 9,160원으로 5.05%, 그리고 올해는 9,620원으로 5% 인상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예, 뭐 올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네. 감소한 셈인데요. 일단 지금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 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며 자정을 넘겨서 차수가 변경됐습니다. 이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기가 반복되다가 오전 6시쯤 마무리됐는데 이날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는데요.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세 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에 108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예, 뭐 그만큼 치열했고 또 신중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또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영계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네, 먼저 이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또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2,000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 최저임금위는 어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합니다. 그리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매년 이제 이맘때가 되면 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시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그 보고서나 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2022년을 기준으로 주요 5개 국가 최저임금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7.25달러로 우리 돈 9,456원이고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이루어져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7월부터 6달러로 6.9%가 인상됐습니다. 네. 일본은 930엔으로 8,968원, 영국은 9.5파운드, 우리 돈으로 14,943원, 또 독일은 10.45유로로 13,857원이고요. 프랑스는 10.85유로로 14,388원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낮은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내년도 월 수령액이 또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중위임금 또 평균임금의 범위가 또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좀 보장되고 또 근로자의 생활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시립연극단의 정기 공연 소식이라고요. 네. 포항 시립연극단 제189회 정기 공연 펭귄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극작가 9명이 모여서 만든 그룹 창작 집단 독의 웰메이드 희곡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주목받는 연출가 신재훈의 손을 거쳐 포항 무대 위에 올려지는데요. 연극 펭귄은 창작 집단 독의 연작 중 터미널에 속한 소, 은하철도 999, 가족여행, 펭귄 4개의 단편을 엮은 작품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터미널에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터미널에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네.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 터미널이라는 공통 공간을 배경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들이 재치와 리듬감이 살아있는 연출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합니다. 네. 소는 한 사람의 일생에 할 수 있는 노동에는 정해진 양이 있는데 인간은 그 정해진 양을 넘기면 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화적으로 그렸고요. 네. 또 극 중에서는 점차 소가 되어가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다른 가족의 모습이 참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소의 울음소리와 몸짓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열연도 돋보인다고 하고요. 은하철도 999의 경우는 메텔과 철이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서울역을 배경으로 은하철도 999를 기다린다는 재밌는 발상으로 시작된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메텔과 철이의 모습을 이 도시의 하루 인생이 빗대며 상징적인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네. 또 시시각각으로 변주되는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가 작품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 기억하는 분들께는 저 은하철도 999가 네. 정말 추억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공연이 언제 열리게 되죠? 네, 이 공연은 내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주말인 22일과 23일에는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네. 입장료는 전석 5,000원이고요. 티켓 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녀석에 한해서는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하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2023 제7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소식인데 네. 원래는 22일과 23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모래 조각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축소해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열리긴 열리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집중호우의 피해 때문에 네. 이게 좀 축소돼서 열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정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 예. 개막식과 도전 골든벨, 물총 대첩은 진행하지 않고요. 체험 부스와 어린이 모래 놀이터, 또 모래 조각 경연 대회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작품 전시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뭐 이번 주말이 아니더라도 영일들이 지나다니며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영덕 황금 은어 축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황금 은어 축제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호우로 경북 도내 북부권에서 또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난 만큼 황금 은어 축제위원회는 영덕읍 50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황금 은어 축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 집중호우로 인한 행사 변경 소식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지금까지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